안녕하세요. 수원대학교 학생 여러분들. 저는 수원대학교 미디어 홍보대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16학번 고유정입니다. 다들 요즘 집에만 있느라 심심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고학번이 알려주는 수원대학교 꿀팁 영상입니다. 나는 1학년인데 벌써 졸업 여건을 알아야 해? 라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런 것도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졸업 여건은 우리가 졸업할 때 필요한 학점 혹은 토익 점수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모르고 한 2년 정도 지냈다가 나중에 3학년쯤 알게 돼서 급하게 맞추려 하다 보면 발등에 불 떨어져서 못 맞추고 졸업 유예하거나 졸업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미리미리 알아서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대비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졸업 여건은 과마다 다 상이하기 때문에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졸업 학점을 확인을 해야 해요. 어디에 나오는지는 이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원대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학사 행정에 마우스를 올리고 대학 카테고리 안에 교과과정이라는 하위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20학번 분들은 2020학년도 학점 배점표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니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맨 끝에 졸업 학점을 보면 130점인데 옆에 적혀있는 학점은 엄청 많죠. 졸업 학점은 기본 130학점 이상이 맞습니다. 다만 자신이 전공 외에 복수 전공까지 이수한다면 다 들으면 되는 것이고 나는 그냥 전공만 이수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표에서 복수 전공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보면 됩니다. 교양 과목 개 36학점, 전공 필수란에 진로 취업 3학점, 핵심 전공 21학점, 전공 선택 39학점을 듣고 일반 선택 전공 심화 31학점까지 총 130학점을 이수하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 전공, 전공 선택과 같은 과목들의 수업은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전공 교과 과정을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학생증을 만드신 분도 계시고 안 만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신입생 때 한 학기 동안은 학생증 없이 다녔는데 학생증이 우선 신한카드와 연계되어서 체크카드로도 사용이 가능해서 편리하다는 점도 있고요. 단점은 학교 앞 술집이나 이런 곳에서 민증 대신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대신 수원대학교 중앙도서관 이용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수원대학교 중앙도서관은 1층 입구에서 학생증을 찍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총학생회에서 학기마다 영화관 혹은 외식업체들과 프로모션을 진행하는데요. 이럴 때 학생증이 필요하답니다. 팀플은 해야 되는데 카페는 시끄럽고 마땅한 장소가 없으시다고요? 그럴 때는 중앙도서관 1층에 스터디실을 이용해보세요. 중앙도서관 1층에는 스터디실이 있습니다. 이 스터디실은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수용 가능한데요. 또한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깔끔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회의, 공부가 가능합니다. 수원대학교가 생각보다 넓고 산을 깎아놓은 부지라서 오르막길도 많고 내리막길도 많은데요. 지각했을 때 그냥 평소에도 걸어다니기 힘들 특히 여름에 어떻게 매일 걸어가냐. 걸어가는 것 대신에 교내 셔틀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정문과 가까운 인문사회대학 건너편 길에는 셔틀 출발지가 있습니다. 교내 셔틀은 법대, 음대, 공대 웬만한 건물들을 다 들리니 학교 정문에 있는 시간표를 잘 확인하시고 자기 수업 시간에 맞는 시간표대로 이용을 하셔서 힘들지 않은 학교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강을 했는데 밥은 어디서 먹어야 하는지 고민이죠. 우선 학식, 매점, 배달음식, 그리고 외부 음식 가게들이 있습니다. 학식을 먹을 수 있는 학교 식당은 종합강의동 1층과 아마렌스홀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마렌스홀은 음악대학 쪽에 있으며 종합강의동은 학교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매점, 건물마다 매점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없다면 자신이 있는 건물과 가장 가까운 매점으로 가서 매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매점은 가격이 비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비싸지 않고 보통의 편의점과 가격이 비슷합니다.
또한 학교 내에는 매점 외에 편의점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편의점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며 매점과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달음식. 배달음식은 여러분이 그냥 집에서 시켜 드시는 것 같이 똑같이 시켜 드시면 됩니다. 전화를 해서 주문하셔도 되시고 어플로 이용해서 주문을 하셔도 됩니다. 인기 있는 배달음식은 중국집, 돈가스집 이렇게 두 군데가 가장 유명하고 인기가 많으며 그 외에 떡볶이집도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웬만한 브랜드들은 학교 앞에 많으니 걱정 마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 행사에 많이 참석하는 것. 두 번째, 동아리나 학생회 등 여러 활동을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첫 번째 같은 경우의 것은 행사를 진행을 하지 않겠죠. 하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꼭 필요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만나는 횟수를 줄여서라도 진행을 할 것입니다. 내가 만약 선후배들, 동기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학교 행사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한 모임, 학교 모임에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교 일이나 동아리 일을 같이 하면서 지내다 보면 서로 친해지게 되고 여러 이야기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친해지게 됩니다. 조별과제로는 솔직히 많이 친해지기 어렵고요. 보통은 이렇게 동아리나 학생회 등의 일로 친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난 혼자 다니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 다니는 것도 물론 편하고 좋습니다. 왜냐면 아무도 말을 안 시키고 나 혼자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 다니는 것보다 선후배들, 동기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의 장점은 정보를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것인데요. 취업 정보나 학교 정보 외에도 학교 다닐 중간중간에 과와 관련된 알바 그런 것들의 내용들도 남들보다 빠르게 나에게만 알려주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많은 선후배 동기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아리는 우선 크게 중앙동아리와 과동아리가 있습니다. 우선 과동아리는 무엇보다 보통 자신과의 과와 관련된 그런 동아리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나는 내 과에 관심이 많고 과 위주로 취직 준비를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과 동아리를 추천드립니다. 또 중앙동아리는 과 동아리보다 더 많은 사람과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중앙동아리는 자신의 과와 관련되지 않은 그 외적인 부분을 동아리 활동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중앙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중앙동아리 박람회 같은 그런 행사를 한번 참석을 하여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자신과 맞는 중앙동아리를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별과제에 대해서 SNS나 커뮤니티, 드라마 등 여러 수단을 통해서 별의별 조별과제 빌런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요. 조별과제 빌런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조별과제 꿀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조별과제를 할 때 빌런을 만났을 때 이름을 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빌런들은 말을 해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아예 빼버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리고 조별과제를 할 때 PPT 만드시는 분들은 보노보노 빌런이 되지 않아야겠죠? 정 안 되면 네이버 블로그 같은 곳에 PPT 팜플렛들 예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료조사 담당은 나무위키나 지식인에서 그대로 긁어서 보내주면 안 되겠죠? 모은 자료들을 정리해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서 보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PPT 제작자들과 발표 준비자들도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수원대학교 꿀팁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학교 생활도 얼른 즐기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많으실 텐데 우리 조금만 더 참고 예방수칙 지키면서 생활하다 보면은 조만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룬 내용 이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루빨리 새로운 콘텐츠로 가져와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